지금 시장에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글로벌 매체 블룸버그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5만 원으로 제시한 결과가 있거든요.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약 2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다만 이 85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안에 시장에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한 진짜 무기 3가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3가지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앞으로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50만 원이 진짜 가능한 진짜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한 진짜 무기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고, 그래서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번째 무기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흔히 HBM4라고 부르는 차세대 메모리예요. 이게 왜 진짜 무기일까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어떤 회사보다 먼저 6세대 메모리 양산 출하를 시작한 결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6세대 메모리의 핀당 속도가 약 11.7GBps에 도달한 결과예요. 미국 마이크론은 약 11.0GBps 수준이고요. 같은 차세대 메모리를 만들어도 삼성전자가 더 빠른 제품을 공급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단순한 속도 차이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가속기 안에서 메모리 속도가 빠를수록 전체 성능이 더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삼성전자 메모리를 더 비싸게 사도 사겠다는 환경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 굵직한 결과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6세대 메모리를 삼성전자에서 받기로 했고요. AMD도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MI400 시리즈에 삼성전자를 주 공급사로 지명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에서 1위와 2위 회사가 모두 삼성전자를 선택한 결과예요. 특히 베라루빈은 가속기당 8개의 메모리 스택이 들어가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전체 메모리 용량이 약 288에서 384GB에 도달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초당 약 22TB 수준이거든요. 이 규모의 핵심 메모리를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그림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풀어드릴 부분이 있어요. 6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6.5세대 메모리 샘플 출하 계획도 발표했고요. 여기에 7세대 메모리까지 글로벌에서 가장 먼저 선공개한 결과가 있어요. 대만에서 진행된 컴퓨텍스 2026 행사에서 발표한 모습입니다. 특히 9세대 7.5세대 메모리에는 1D 기반의 차세대 D램을 선제 적용할 방침까지 밝힌 결과까지 있고요. 지금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6세대까지 양상되는 환경인데 삼성전자는 이미 9세대까지 그림을 그리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경쟁에서 매우 앞서가는 모습이 만들어진 시점입니다. 자, 두 번째 무기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시장이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한 진짜 무기예요.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회사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글로벌에서 매우 드문 회사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큰 무기일까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부터는 메모리 구조 자체가 바뀐 결과가 있어요. 메모리 가장 아래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라는 부품을 기존 메모리 공정이 아니라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로는 6세대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메모리와 파운드리 두 가지를 한 회사 안에서 다룰 수 있는 회사가 가장 유리한 환경으로 바뀐 모습이에요. 삼성전자가 글로벌에서 이 두 가지를 한 회사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매우 드문 회사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사업부에 매우 굵직한 변화가 있어요. 테슬라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 AI6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긴 결과가 있고요. 규모가 약 165억 달러, 원화로 약 23조 원에 이르는 9년 장기 계약입니다. 이 칩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율주행 시스템과 슈퍼컴퓨터용 도주 칩,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에요. 옵티머스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꼽는 분야거든요.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미래의 자동차 사업보다 더 큰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거론한 결과까지 있어요. 그 핵심 칩을 삼성전자에서 만든다는 결정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구글까지 줄을 섰어요.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 칩 그록3 양산을 삼성전자에 맡긴 결과가 있거든요. 그록3은 구글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자체 인공지능 칩이에요. 이 핵심 칩을 4나노 공정으로 삼성전자가 양산하는 그림입니다. 특히 구글은 자체 인공지능 칩 비중을 점점 늘리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늘어날수록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들어오는 물량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정말 굵직한 결과가 한 번 더 있어요. 이 나노 공정 수율이 매우 빠르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올해 초 약 30% 수준이던 수율이 지금 약 40에서 50%까지 올라온 결과예요. 수율이 올라간다는 건 더 많은 빅테크가 들어올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AMD가 파운드리 협력을 삼성전자와 논의하는 단계까지 들어선 시점이에요. 그동안 AMD는 파운드리에서 주로 TSMC 공정을 이용한 모습이었거든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인데 이 관행이 깨지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우 굵직한 평가가 있어요.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한 선단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결합한 사업 모델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만들어진 결과거든요. 쉽게 정리하면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회사 안에서 동시에 다루는 그림이 글로벌 어떤 회사도 만들지 못한 사업 모델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단순한 강점이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삼성전자에 줄을 서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평가하는 시점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무기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삼성전자를 보는 시장의 평가 방식 자체가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자산가치 기반, 흔히 PBR이라고 부르는 평가 방식으로 평가받던 회사였어요. 메모리 가격이 오르내리는 사이클을 따라가는 평가 방식이었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파는 단순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격이 자산가치 2배를 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다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익가치 기반, 흔히 PER이라고 부르는 평가 방식으로 옮겨가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큰 변화일까요? PER 기반 평가는 회사가 매년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버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쉽게 정리하면 메모리 가격이 들쑥날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환경에서만 가능한 평가 방식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 환경으로 들어선 상태예요. 엔비디아, AMD 같은 빅테크와 장기 계약을 맺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메모리 가격 변동성이 매우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가 매우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환경까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평가 방식이 바뀌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 PER이 약 6배 수준이에요. 저는 적어도 10배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격이 지금에서 약 60에서 70%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림이거든요. 특히 일부 글로벌 분석가들은 삼성전자 PER이 약 15배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거론하고 있어요. PER 15배가 정상화되면 가격이 2배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분기 영업이익이 약 100조 원 수준에 도달하는 그림까지 만들어지면 추가 상승 여력이 매우 크게 열리는 시점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6세대 메모리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 도달. 둘째, 메모리와 파운드리 통합 구조. 셋째, 평가 방식 자체가 바뀌는 시점. 이 세 가지 무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매우 드문 시점이 옵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무기가 모두 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글로벌 빅테크가 줄을 서는 그림이 더 강해지는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메모리 영업이익률이 50% 수준에 도달하는 결과가 만들어져요. 셋째, 파운드리 사업부가 흑자 전환하면서 추가 동력이 만들어집니다. 넷째, 평가 방식이 PER 10배 이상으로 정상화되는 환경이 열려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50만 원이 결코 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본 85만 원 목표가 결코 과장된 그림이 아닌 모습이에요. 자, 글로벌 시각이 이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풀어드릴게요. 블룸버그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로 약 85만 원을 제시한 결과가 있어요.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약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노무라 증권에서도 한국 시장을 매우 강하게 보고 있어요. 코스피 자체가 약 1만 380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KB증권에서도 코스피 목표치를 약 7,500에서 약 1만 500으로 한 번에 상향한 결과가 있어요. 이런 글로벌 시각 변화가 삼성전자 가격에 매우 큰 동력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한국 시장 전체가 다시 평가받는 시점이라서 그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동력을 받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쉽게 정리하면 한국 시장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받쳐주는 회사가 되는 결과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굵직한 변화인데 시장이 왜 아직 다 반영 못했을까? 답이 매우 명확합니다. 평가 방식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에요. 특히 글로벌 분석가들이 삼성전자를 자산가치 기반 평가에서 이익가치 기반 평가로 옮기는 시점인데 이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반영되는 환경이에요. 지금이 그 변화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매우 크게 열리는 시점이 옵니다. 쉽게 정리하면 시장이 변화를 이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림이라서 지금이 매우 의미 있는 시점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메모리 가격 폭증의 진짜 의미를 풀어드릴게요. 최근 한국 메모리 수출 가격이 작년 같은 시기 대비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결과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메모리 회사들의 가격 결정 권한이 매우 커진 시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동안 메모리 회사들은 고객이 부르는 가격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는 그림이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메모리 회사들이 가격을 결정하고 고객이 그 가격에 맞춰 사는 구조로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이 변화가 메모리 영업이익률이 50% 수준에 도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굵직한 변화 안에서도 단기 변동성이 가치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변화가 클수록 단기 출렁임도 같이 커지는 그림이거든요. 특히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 변동성을 조심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시장 기대치가 이미 매우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100조 원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어서 잠정 실적이 그 기대치를 못 넘으면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같이 열려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에 한국 시장 변동성 지표인 V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가까이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호재가 다가올수록 단기 출렁임도 같이 커지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길게 보면 회사 실적과 글로벌 시각이 받쳐주는 환경이라서 짧은 출렁임 안에서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평단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단 낮으신 분들은 지금 정말 마음 편하신 시점이에요. 이런 굵직한 변화 한가운데에서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큰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단기 출렁임이 나오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전략도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평단이 중간이신 분들은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니까 차분히 잠정 실적까지 시야를 길게 가져가시는 게 정답이에요. 특히 평가 방식 변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라서 미리 정리하실 필요가 없는 환경입니다. 평단이 35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본전 회복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 세 가지 무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기라서 본전 회복 가능성이 매우 큰 그림이에요. 특히 평가 방식이 PER 10배까지 정상화되면 본전 회복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시점입니다. 신규 진입자분들은 지금 같이 변화가 큰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한 전략이거든요. 특히 잠정 실적 발표 직전이나 직후에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분할 매수는 보통 3번에서 5번으로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풀어드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같은 시점에 큰손과 개인의 진짜 차이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큰손은 평가 방식 변화 같은 굵직한 변화를 미리 보고 들어오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개인은 보통 변화가 완전히 반영된 다음에 들어가서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이 차이가 결국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을 풀어드릴게요. 지금처럼 굵직한 변화가 진행되는 시점일수록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한 상태예요. 특히 단기 출렁임에 흔들리지 않고 큰 흐름을 보시는 분이 결국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림이거든요. 세 가지 무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매우 드문 시점이니까 그 안에서 차분히 자기 기준대로 움직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게 큰손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진짜 비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지금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세 흐름으로 돌아서느냐, 그 흐름이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퍼지느냐,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매일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요. 종목도 너무 많죠. 누구는 삼성전자만 보라고 하고, 누구는 하이닉스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장비주를 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전력 인프라가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결국 기준 없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뉴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주식의 타이밍,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돈이 돈을 부른다, 그리고 코스피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기존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주식의 타이밍, 돈이 돈을 부른다, 코스피만의 시대, 주식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수급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주변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수급이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큰 돈은 이미 핵심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오늘 장에서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미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장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기준을 찾으면 늦습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 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오늘 영상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50만 원이 진짜 가능한 이유는 시장이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한 진짜 무기 3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6세대 메모리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 도달. 둘째, 메모리와 파운드리 통합 구조로 글로벌 빅테크 줄 세우기. 셋째, 평가 방식이 자산 가치에서 이익 가치로 바뀌는 결정적 시점. 이 3가지 무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매우 드문 시점이거든요. 저는 이 변화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50만 원이 결코 멀지 않다고 봅니다. 블룸버그가 본 85만 원 목표가 결코 과장된 그림이 아닌 모습이에요. 다만 호재가 많을수록 단기 변동성도 같이 커지는 시점이라서 평단별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큰 손은 변화를 미리 보고 들어오고 개인은 변화가 완전히 반영된 다음 들어가서 흔들리는 그림이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지금이 그 변화의 초기 시점이니까 차분히 자기 기준대로 움직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환경입니다.